안녕하세요. 진경재입니다. 지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딱 10초만요. 스마트폰 화면, 커피잔의 윤곽,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 이 모든 것이 사라진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10초가 지나면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약 4,300만 명이 실명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포함하면 약 22억 명, 전 세계 인구 4명 중 1명 이상이 시력의 문제를 안고 삽니다. 의학학술지 란셋은 2050년까지 실명 인구가 1억 1,500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 경고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단어는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부재로 확인되는 현실입니다. 인류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이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 숱한 시도를 해왔고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9월 미국 식품의 약국 FDA가 하나의 기술을 혁신적 의료기기로 지정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개발 중인 블라인드 사이트입니다. 2026년 현재 이 장치의 첫 번째 인간 이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수천억 원짜리 과대 광고일까요? 아니면 실명이라는 인류의 오래된 적에 대한 진짜 답일까요? 오늘 팩트만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29년 독일 브레슬라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경외과 의사 오트프리트 페르스터는 뇌 수술 중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국소마취 상태에서 깨어있는 환자의 후두 옆 뇌 뒤쪽의 시각 피질에 전기 자극을 가했더니 환자가 말합니다. 빛의 점이 보입니다. 학술 용어로 포스핀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눈이 아닌 뇌에 직접 전기를 줘서 빛의 감각을 만들어낸 최초의 과학적 기록입니다. 하지만 뇌에 전기를 흘려보내 감각을 유발하려는 시도는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55년 프랑스의 샤를 르루아는 실명 환자의 눈 주변과 머리에 직접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환자가 빛 비슷한 감각을 보고했지만 이것은 과학적 실험이라기보다 전기가 만병통치약이라 믿었던 시대의 무모한 시행착오에 가까웠습니다. 체계적인 이해 없이 사람의 뇌에 전기를 흘리는 건 설계도 없이 폭탄을 해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페르스터의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시각 피질의 특정 위치에 전기를 주면 환자가 시야의 특정 위치에서 빛의 점을 본다는 지도의 존재를 처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뇌에는 시각 정보의 지형도 이른바 레티노토픽 맵이 있습니다. 망막의 특정 위치에 대응하는 뇌의 특정 부위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이 발견은 이후 19만 5,060년대 데이비드 휴벨과 토르스텐 비셀의 연구로 더욱 정교해집니다. 이 두 사람은 시각 피질의 뉴런들이 특정 방향의 선분, 움직임, 패턴에 선택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밝혀 198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을 짚겠습니다. 페르스터가 만들어낸 것은 불꽃이었지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는 점 하나를 봤을 뿐 어머니의 얼굴이나 창밖의 나무를 본 게 아닙니다. 빛의 점 하나와 인간이 경험하는 시각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은 약 1억 2천만 개의 간상세포와 600만 개의 원추세포가 수집한 정보를 120만 가닥의 시신경 섬유가 뇌로 전송하고 시각 피질의 수십억 개 뉴런이 처리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빛의 점 하나를 만드는 것과 이 시스템 전체를 재현하는 것은 모스 부호를 치는 것과 4K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것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생의학 엔지니어 윌리엄 도벨이 이 불꽃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단순했습니다. 눈과 시신경이 망가졌으면 카메라로 대신 영상을 찍고 그 신호를 뇌의 시각 피질에 직접 전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도벨은 1970년대에 36명의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시각 피질 표면에 전극 배열을 놓고 자극하는 실험을 시작했고 1978년에는 최초로 실명 환자의 뇌에 영구적으로 전극을 이식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기까지 무려 22년이 걸렸습니다. 2000년이 되어서야 시스템을 가동한 것이고 한 환자는 안경에 달린 소형 카메라가 포착한 영상을 뇌로 전달받아 자동차를 저속으로 주행하는 데모를 보여줬습니다. 백금 전극 68개가 만들어내는 해상도는 겨우 68개의 빛의 점이었지만
완전한 어둠 속에 살던 사람에게는 세상을 향한 창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찾아옵니다. 딱딱한 금속 정극은 부드러운 뇌 조직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뇌는 숨을 쉴 때마다, 심장이 뛸 때마다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고정된 금속 정극은 이 움직임에 따라 뇌 조직을 긁어댔고 면역 체계는 이물질 주변에 흉터 조직을 형성했습니다. 흉터가 정극과 뉴런 사이를 막아버리면서 신호가 약해지고 장치의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감염과 염증으로 장치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2004년 도벨이 사망한 후 그의 환자들은 장치를 유지 보수해줄 사람도 후속 치료를 받을 곳도 없이 방치됩니다. 이 비극은 더 큰 규모로 반복됩니다. 2011년 FDA 승인을 받은 세컨드 사이트의 아르구스 II 인공망막 이야기입니다. 이 장치는 전 세계 약 350명의 환자에게 이식됐습니다.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가 영상을 잡고 망막에 이식된 60개의 정극이 시신경을 자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장치 가격만 약 11만 5천에서 15만 달러, 수술비를 포함하면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세컨드 사이트는 재정난으로 아르구스 II의 생산을 중단합니다. 뇌 직접 자극 방식인 오리온 프로젝트로 방향을 틀었고 이미 몸에 장치를 이식한 350여 명의 환자들은 기술 지원도, 부품 교체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AI 스펙트럼은 2022년 그들의 바이오닉 아이는 이제 구식이며 지원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탐사 기사를 실었습니다. 눈을 되찾았다가 다시 잃는 것, 이건 처음부터 보지 못했던 것보다 더 잔인한 경험입니다. 이것이 시각 보철 기술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기술적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기술이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는 실험 대상이 되었다가 고아가 됩니다. 이 맥락에서 뉴럴링크의 블라인드 사이트를 봐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2016년 공동 창립한 뉴럴링크는 기존의 시각 보철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숫자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정극의 수와 형태입니다. 도벨의 시스템은 68개, 아르구스 II는 60개, 일리노이 공과 대학의 ICVP 프로젝트는 400개의 정극을 사용합니다. ICVP는 2022년 2월에 25개의 무선 자극기를 실명 환자의 뇌에 최초 이식했고 2024년 4월에 2년간의 성공적인 테스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반면 뉴럴링크의 애닐 임플란트는 64개의 가느다란 실에 1024개의 정극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존 기술 대비 정극 수가 2.5배에서 최대 17배입니다. 뉴럴링크는 2026년 말까지 현재 장치의 3배 성능을 가진 차세대 임플란트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둘째, 정극의 소재입니다. 이전 세대의 시각 보철은 대부분 딱딱한 금속이나 실리콘 배열을 뇌 표면이나 내부에 놓았습니다. 뉴럴링크의 실은 폴리이미드라는 생체 적합 고분자 위에 금 또는 백금 도체를 입힌 구조입니다. 두께는 약 4에서 6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한 올 두께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유연성이 뇌 조직의 미세한 움직임에 따라 같이 흔들려주기 때문에 도벨의 시스템이 겪었던 조직 손상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론적 근거입니다. 셋째, 이식 방식입니다. 이렇게 가는 실을 사람의 손으로 뇌에 꽂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뉴럴링크는 R1이라는 전용 수술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은 뇌의 혈관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면서 혈관을 피해 실을 삽입합니다. 2025년 12월 기준 차세대 로봇은 실 하나를 삽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존 17초에서 1.5초로 단축했습니다. 64개 실 전체 삽입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머스크는 2026년에 수술 과정을 거의 완전히 자동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넷째, 무선 통신입니다. 도벨의 시스템은 두개골을 관통하는 유선 커넥터가 필요했습니다. 이 커넥터 주변으로 감염이 침투하는 것이 주요 위험이었습니다. 뉴럴링크의 애닐은 완전 무선입니다. 동전 크기의 장치가 두개골 뼈에 안착하고 데이터는 무선으로 외부에 전달됩니다. 배터리도 무선 충전입니다.
그러면 블라인드 사이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느냐? 뉴럴링크 공식 설명에 따르면 외부의 비디오 카메라가 주변 환경을 촬영하고 영상 데이터를 처리한 뒤 뇌의 시각 피질에 이식된 임플란트를 통해 뉴런에 전기 자극을 전달합니다. 눈과 시신경을 완전히 우회하는 방식입니다. 머스크의 표현을 빌리면 눈을 모두 잃었거나 시신경이 손상되었거나 태어날 때부터 시각이 없었던 사람이라도 시각 피질이 온전하다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머스크의 말과 과학적 현실 사이의 간극입니다. 머스크는 2024년 9월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에는 해상도가 낮을 것이다. 아타리 게임 수준의 그래픽이라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연 시각보다 더 좋아질 것이고 적외선, 자외선, 심지어 레이더 파장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스타트rek의 조디 라포지처럼. 실제로 라포지의 사진까지 첨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대학교의 계산신경과학자 아이오니 파이는 IE 스펙트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현재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피질 임플란트를 만들 것이다. 그것은 정상적인 시각과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시각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각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이다. 파인 교수는 세컨드 사이트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일리노이 공과 대학의 생의학 엔지니어 필립 트로이크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성공적인 시각 보철은 현실적으로 보조기술이지 치료제가 아니다. 가장 좋은 경우에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팡이와 안내견을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트로이크는 400개 전국의 ICVP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왜 이런 한계가 존재하느냐? 근본적인 문제는 뇌의 복잡성에 있습니다. 시각 피질에 전국 1024개를 꽂는다고 해서 1024 픽셀의 화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각 전극이 자극하는 뉴런의 수, 자극의 강도와 타이밍, 인접 전극 간의 간섭, 뇌가 이 인공 신호를 학습하고 해석하는 과정까지 변수가 무수히 많습니다. 파인 교수는 별도의 연구에서 더 많은 픽셀이 반드시 더 나은 시각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뉴럴링크가 직면한 물리적 문제도 있습니다. 2024년 1월 뉴럴링크의 첫 번째 인간 피험자 놀런드 아보가 애닐 임플란트를 이식받았습니다. 약 한 달 후 64개 실 중 약 85%가 뇌 조직에서 빠져나오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실이 후퇴한 겁니다. 1024개 전극 중 대부분이 제 위치에서 이탈하면서 데이터 전송 속도와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뉴럴링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남은 전극의 효율을 끌어올려 일부 기능을 복구했지만 로이터 통신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이것은 동물 실험 단계에서부터 알려져 있던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운동 피질에 이식하는 텔레파시 장치의 이야기고 블라인드 사이트는 시각 피질에 이식되는 별도의 장치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실 기술을 사용하는 이상 후퇴 문제가 시각 피질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각 피질은 뇌의 더 깊은 주름 속에 위치해서 오히려 이식 난이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비판적 시각은 충분히 제시했습니다. 이제 반대편도 공정하게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28일 기준 뉴럴링크는 전 세계에서 총 21명의 피험자를 임상시험에 등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공개된 12명에서 크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영국, UAE까지 시험이 확대됐습니다. 영국에서 이식을 받은 한 환자는 뇌칩을 마법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피험자 놀런드 아보 본인은 실 후퇴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식 21개월 차에 내 삶 전체가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술 전에는 사지마비로 30분 이상 혼자 있을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고 온라인 체스를 두고 프랑스어와 일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텔레파시 장치의 결과이지 블라인드 사이트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뉴럴링크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의 기본 기술을 실제 인간에게서 반복적으로 작동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머스크는 2025년 9월 블라인드 사이트가 2026년에 부분적 시력 회복의 첫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고 2026년
1월에는 차세대 장치가 올해 말까지 준비될 것이며 현재의 3배 성능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쟁 상황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세컨드 사이트의 기술을 이어받은 코티전트는 오리온 피즐 시각 보철의 6년간 초기 임상 결과를 2026년 1월에 발표했습니다. 6명의 환자 모두 장치를 켰을 때 시각 기능 테스트에서 개선을 보였고 6년간 심각한 장치 관련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일리노이 공대의 ICVP 역시 400개 전극으로 2년간 성공적으로 작동 중이고 트로이크 교수는 적외선 감지 기능까지 이미 환자에게 테스트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가 방 안에서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적외선 모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머스크가 말한 적외선을 보는 초인적 시각이 완전한 허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것이 스타트rek의 라포지 수준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매우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싱크론이라는 회사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두개골을 열지 않고 혈관을 통해 뇌 근처에 스텐트 형태의 장치를 삽입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2024년 10월 COMMAND 임상시험에서 6명의 환자 전원이 안전성 1차 평가 변수를 충족했습니다. 사망이나 장치 관련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2025년 11월에는 2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며 대규모 임상과 상용화 준비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럴링크만이 아니라 뇌마이너스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전체 분야가 동시다발적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쟁이 기술을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더 저렴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작동한다는 것과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닿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뉴럴링크 임플란트의 추정 비용은 부품과 시술을 합쳐 약 1만 500달러이지만 보험 처리와 후속 관리를 포함하면 5만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사이트는 운동 피질 임플란트보다 더 복잡한 장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비용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르구스 II가 장치만 15만 달러였다는 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 세계 4,300만 명의 실명 인구 중 대다수는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시각 장애의 90%가 이런 국가에서 발생합니다. 뉴럴링크의 기술이 상용화되더라도 초기에는 의료 인프라와 경제력을 갖춘 국가의 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을 되찾는 것이 경제력의 함수가 되는 상황. 이것은 디스토피아적 상상이 아니라 의료기술 역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준 현실적 패턴입니다. 사이버 보안 문제도 있습니다. 뇌 무선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장치는 이론적으로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PMC에 게재된 논문은 뇌-마이너스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프라이버시, 자율성, 불평등, 인지적 자유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시각 신호를 가로채거나 원치 않는 이미지를 주입하거나 장치를 원격으로 비활성화하는 시나리오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치가 대중화될수록 공격의 동기와 가능성은 함께 높아집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직접 언급한 초인적 시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적외선과 자외선을 보는 능력이 치료에서 증강으로 넘어가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윤리적 질문이 열립니다. 부유한 사람이 자연적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각 능력을 구매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의료 행위인가, 인체 개조인가, 군사적 응용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컨드 사이트의 비극을 다시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뉴럴링크는 이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 때문입니다. 머스크 개인의 자산과 뉴럴링크의 자금력은 세컨드 사이트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뉴럴링크의 기업 가치는 약 90억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IE 스펙트럼의 전문가들도 머스크의 개인 재산이 다른 프로젝트라면 끝장났을 어려움을 버텨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시각과학자 기슬린 다그넬리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뉴럴링크의 장치 설명은 매우 피상적이다. 명확한 전임상 평가나 논문이 공개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우리를 믿어라. 우리는 뉴럴링크다에 기반하고 있다. FDA의 혁신적 의료기기 지정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FDA 대변인이 직접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지정은 심사 과정을 가속화해주지만 전체 임상시험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929년 페르스터 에피텔점에서 2026년 뉴럴링크의 블라인드 사이트까지 97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도벨의 68개 전극은 실패했고 세컨드 사이트의 350명 환자는 버림받았고 수많은 연구자와 환자가 희망과 좌절을 반복했습니다. 뉴럴링크는 1024개 전극, 1.5초 삽입 로봇, 무선 통신이라는 분명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21명의 피험자가 실제로 장치를 사용하고 있고 코티전트의 오리온은 6년간 안전하게 작동했으며 ICVP의 400개 전극은 적외선 감지까지 성공했습니다. 분야 전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합의는 명확합니다. 이것은 스타트랙이 아니라 아타리이며 치료가 아니라 보조 기술이며 당장의 기적이 아니라 긴 여정의 다음 한 걸음입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 4,300만 명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타리 수준의 빛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둠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한 발자국 앞에 장애물을 인식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감지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근본이 바뀝니다. 기술은 빛의 속도로 달리고 윤리는 그 뒤를 힘겹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은 이 기술이 가능한가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어떤 조건으로 누가 책임지며 사용될 것인가입니다. 300년의 집념이 뇌 속의 작은 칩으로 수렴하고 있는 이 순간 기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엔지니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선택입니다.